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재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돼서 연말연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한편 여당은 당원 100%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커지고 있고 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참 올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벌써부터 신년 관련 업무 보고에 정부, 여야 모두 좀 움직임을 빠르게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그 형식이나 절차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직접 네. 그 정책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부처 보고를 그런 식으로 받겠다. 네. 이것은 사실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국민 패널 100명 정도를 함께 그 자리에 모시고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만큼 이 행보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다만 이제 지난번 15일 날 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제 부처에서 엄선된 패널 100명과 같이 이제 그 155분 동안 진행했는데 네. 그것이 뭐 사실은 생방송으로 사전 리허설 없이 허심탄회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YTN 돌방 영상을 보니까 사전에 뭐 질문과 대답 같은 것도 다 사전에 리허설 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사전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리허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 회의 같은 거,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 할 때에는 방송국의 제작을 위임해서 적어도 질문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대통령실에 주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질문과 답변까지 사전에 리허설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질문지까지 주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예행 연습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을 이렇게 돌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KBS에서 했었는데요. KBS에서 당시 고민정 대변인께서 그 사회를 봤어요. 그것을 그 부분만 띄어서 리허설 때 그 배경 자료를 쓴 것 같고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문제 삼았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또 조작을 했다. 마치 사전에 그 질문과 답변이 다 있었던 것처럼 하고 실제 대통령께서 질의응답하신 거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두 개를 짜맞힌 각본이다 이렇게 짰고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YTN의 뉴이죠 문제된 그 뉴이죠 팀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YTN에서 사과를 했고요.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사의 규정을 어긴 것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청와대 또 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리허설 영상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YTN 실무진의 착오로 이렇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유감 표명도 하고. 그런데 그 리허설하는 그 영상을 보면 지금은 다 이제 내려서 볼 수가 없지만 그때 도른 영상에 보면 그 질문하는 내용들까지 거기에 다 나오고 답변하는 거를 연습하는 것까지 영상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국민과의 대화 때에도 그 사전 리허설을 했습니다. 네, 했어요. 했고 네. 말씀하신 방송국에 이제 제작을 위임을 했는데 질문지까지는 절대로 청와대에 주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질문까지도 사전에 이렇게 질문 답변까지도 리허설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과의 그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질문 같은 것들은 리허설은 하되 질문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공유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그 솔직한 그 질문들을 받을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했을 적에 이제 KBS와 이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랑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외부에서 그때 당시에 그 정세정 아나운서가 했었죠. 그리고 형식이 좀 많이 달라요. 이번에는 부처 업무 보고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들도 사실은 장관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부처에서 있긴 했지만 그것이 국민 패널하고 같이 짜맞췄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때 국민과의 대화를 리허설을 다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대역을 맡았던 일종의 그 고민정 대변인의 자료를 썼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고 이번에는 굉장히 악의적인 편집이에요.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리허설을 하면 카메라 리허설이라든지 아나운서 리허설 등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전에 질문하는 것까지 그 질문하는 그 영상 자체를 편집하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의견을 청취하려면 그 질문지를 사전에 그 리허설에 넣고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게 의견이에요.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리 그런 질문, 답 이런 것들이 없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예상하고 그 마이크 테스트 비슷하게 했던 거가 마침 그렇게 둘을 갖다 붙였다라는 것이 그쪽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리허설을 공개하는 적은 없었고요. 그것도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편파 왜곡 보도를 했던 유이자 팀에서 이번에 또 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뿐이 없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YTN에서 그에 걸맞는 인사 조치가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YTN 얘기를 네. 하시니까 저도 좀 덧붙이면 그 실무진의 착오로 이렇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유감 표명도 하고 내부에서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또 그 인사들을 문책하라, 뭐 법적 조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MBC 사태와 비슷하게 또 다르게 언론 길들이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저는 좋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확실히 2023년 신년 맞이 대통령실에서도 또 빠른 행보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특별 사면, 또 일기 개각 개편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강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또 일기 내각 개편에는 이상민 장관 또 한덕수 국무총리 좀 여러 인물들이 계속해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인물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네. 이번에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물론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지만 한명숙 전 총리라든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한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네.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 왜냐면 이제 이게 사면 복권할 적에 일단 제일 큰 전제가 개전에 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두 분 다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전에 정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한 전 총리께서는 이제 7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도 지금 납부하지 않고 계시고 특히 이제 뭐 김병수 전 지사는 정말 웃기는 게요. 이분을 고발한 분이 추미애 당대표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분의 특검을 받은 분은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민주당에. 그리고 이것을 샅샅이 뒤지신 분이 누구냐?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에요. 직접 고발한 사람은 또 누구냐? 그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경기도지사 그때 왜 그 옆에 아파트 얻으셨던 이현익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직접 고발하셨어요. 그래서 다 거기서 고발하고 그 김병수 대법원장 하에 법원에서 그 2년 유죄 받으신 분이 이제 양심수라고 하니까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 뭐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밝히셨는데요. 같은 생각이세요? 사실 그 연말에 특별 사면은 되게 이례적인데 이번에 하는 네. 거예요. 결국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7개월 이제 형기가 지났는데 그중에 6개월을 형 집행정지로 이제 병원에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 형 집행정지 기간이 27일 날 끝나요. 그 날짜에 맞춰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뭐
그 기계적인 형평성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맞춘다고 여야 간에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그 대상에 넣었다가 본인이 불원서까지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만 지금 현재 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과나 반성 같은 걸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리고 그 벌금도 130억이고 추징금도 57억이나 되거든요. 그 납부 다 안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들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권의 많은 그 강요나 내각이라든지 또 주요한 보직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 같고 원래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또 지지율도 안 좋고 그래서 하지 못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다만 이제 그게 국민 통합의 성격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과연 이 국민 통합의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지는 좀 비판의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까지 조금 시사하셨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그 직접적인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저는 제가 참 지식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지난번 광복절 특사일 때도 본인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부담 갖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양심수를 주장하지는 않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양심수까지 주장하시는 건 아니 정말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2년 구형 받으시고 고발자가 추미애 당시 대표시거든요. 그런데 양심수라고 하시면 그 불만을 지금 그 민주당에 하시든지 김병수 아직 대법원장이세요? 그분한테 하시든지 해야지 마치 우리 정부에서 잡아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정치 탄압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주 중에 좀 어떤 인물 특별 사면 대상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시에도 계속 거론이 되는 부분이 일기 내각 개편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전면적인 개편 아니면 좀 일부 인물들에 대한 부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아, 네. 네. 밖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소폭의 개각은 있을 거라고 다 예상은 네.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당연히 이제 개각은 있을 것 같고요. 개각만 하지 말고 지금 사실 지난번에 초대 그 대통령실 인사 있을 때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의 주요 보직에 다 이렇게 깨차고 있어서 다양한 인사 참사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지점이 있어요. 그분들도 여전히 지금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각하는 거와 덧붙여서 그런 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너무 검찰 위주의 인사가 되지 않도록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뭐 인물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특정 인물이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한덕수 총리하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직접적으로 밝히신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각을 만약에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상민 장관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도 줄고 본인한테도 좋을 거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국정조사에도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님도 전체적인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간에 취임한 7개월 지났는데 사실 외교 참사라든지 뭐 경제 참사라든지 또 인사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회복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추락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1차적인 그 책임을 지고 총리도 한번 교체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뭐 대통령 인사권자시니까 그건 진짜 고유 권한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김현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실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을 다행히 들으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김병수 전 지사는 8만 8,0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것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이거 보수 쪽에서 한 것으로 오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법률 잡고 보니까 보수 쪽에 덮어 씌우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 이러면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추미애 당대표가 고발하고 뭐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특검도 다 받고 나서 막상 구형이 떨어지고 나니까 추미애 당대표는 결백함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검은 음모의 희생자다. 이렇게 홍영표 원내대표까지는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수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다가 되치기 당한 거예요. 진실은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 하였으니까 2년뿐이 안 받았지 이것은 부정선거거든요. 3.15 부정선거 때요. 관련자들은 사형까지 당했어요. 부정선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심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양심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방송에 나와서 양심수래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차기 민주당의 강력한 대권 후보라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 어떻게 강력한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쓰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붙을 때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복권 안 해준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유권자가 88,040만 건에 달하는 댓글을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 시연을요. 김어준 씨가 보수를 찾겠다고 직접 프로에서 프로그램 시연까지 했어요. 그런데 되치기 당한 거예요. 진실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제와 다른 얘기를 또 계속 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도 그러면 네네. 저도 그 김경수 네. 전 지사 관련된 것들을 제가 할 말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본질은 MB 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17년 구형받은 분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된 분하고를 이 MB를 사면하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사면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불원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해 주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그 자체로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네. 네. 어찌됐든 신년 특별 사면 대통령의 또 고유 권한인 만큼 우리가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를 위한 행보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좀 다시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유가족 협의회 측에 이제 유가족들 만나 뵙고 사실은 원래 이거 국정조사 그 우리 당도 하기로 합의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원래 그 국정조사 범위에 없었던 이상민 장관의 회의만을 들고 나오니까 깨진 거예요. 했어야 맞죠. 네. 유가족 만나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반쪽짜리 국정조사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양당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산안 처리도 좀 순항을 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안은 뭐 사실 지금 법인세 1%하고 지금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그 세 가지만 지금 중재안으로 나와 있는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법인세 1%도 큰 이견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경찰국과 그 인사정보관리단 그 예산 합치면 5억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억 1,000만 원 때문에 지금 639조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두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거죠. 지금 정보조직법상 이제 시행령으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이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행령은 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그 범위 안에 이임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임의 범위를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본 예산에다가 넣자라는 게 그 정부의 예산 아니니까 그러면 그 의장께서 중재안으로 그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비비로 그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낸 겁니다. 그것까지도 민주당은 받은 상태인데
그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본 예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유는 그거는 뭐냐면 그 이 시행령으로 만든 경찰국과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다라고 저희한테 지금 그 일종의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저희 민주당에서 받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산안이 그 예비비로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장이 중재한 대로 이렇게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가 싶은데 정부 여당에서 계속 이거로 그 발목 잡고 있는 이유를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이거로 오히려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사안인데요. 뭐 인건비는 5억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정해졌거든요. 그 뒷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의석수로 검수완박을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날치기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겼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의 특수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용산의 뭐 경찰청장 등등이 영장도 막 기각되고 이것도 뭐 내부 경찰끼리 서로 감싸기 아니냐. 이것을 잘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찰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또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나 깊이 아시는 분이라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제대로 검증해야지 되는데 그 기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취지 설명건 그 취지는 충분히 그전에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그 인사정보관리단하고 경찰국 신설이 이 법적인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 많은 전문가들과 민주당의 입장이라서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비비로 하자라는 중재안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